이거는 오리혀, 이거는 오리목. 한약 냄새. 또 대답을 좀 해드려. 대표님, 돈이 벌리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진짜 간단하거든요. 먹는 게 있잖아요. 그걸 영상으로 담아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영상 컷을 편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 업로드하고 간단한 위치, 설명 이렇게만 적으면 끝. 그리고 나서 반응이 막 와요. 그러면은 DM으로 점장님들이 연락이 오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제 온 채팅방이 지금 한 7개. 다양한 지역에서 연락이 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영상 사용 비용. 2차 사용하시면은 이게 비용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내고 사용을 하시거든요. 저기다. 홍간의 대패. 짠하시죠? 네. 그리고 저는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었는데 진짜 체감으로 필요했던 순간이 가족들 다쳤을 때. 어머니가 2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26살 때 아픈 걸 알고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치료비를 저희 가족의 손에서 다 해결을 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에 빚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푸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맛집 리뷰 컨텐츠를 찍고 있는 지원사입니다. 정확하게 네. 어떤 일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맛집을 다니면서 맛집 리뷰 영상을 찍고 있고 또 먹는 소재로 이제 컨텐츠화하는. 먹스타그램 그런 거 운영하시는 거죠? 맞아요. 집 소개 좀. 집이 되게 작아요. 원룸이에요. 가끔 여기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여기가 또 스튜디오예요? 되게 작아 보이지만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침실이고 편집도 하고 되게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대표님 사무실인 거네요? 맞아요. 되게 간략하죠. 네. 그럼 보통 이제 하루 루틴은 좀 어떻게? 일어나서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컨텐츠를 좀 봐요. 띵! 지난 11일 제주항공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 승무원들이 춤을 추는 시대. 뭐 스타그램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네요? 아, 절대 아니죠. 접목시켜야 되니까. 트렌드니까 이런 거 접목해가지고 영상이 이제 뜰 수 있는 거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뭐 채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채널이 제 채널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컨텐츠 먹는 걸로 찍기도 하고 조회수가 진짜 많은데요? 어떻게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총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100만 조회수, 1000만 조회수, 2000만 조회수 막 이런 게 많아지면서 세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이 되게 많아요. 오후에 촬영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컨텐츠적으로 하나 찍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밤늦게 또 광고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빠르게 컨텐츠를 한번. 대표님 원래 사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거 했던 거예요? 저는 사업하기 전에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라고 하죠. 라이브 커머스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이제 그 시장이 코로나 이후로는 활성화됐었는데 잠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춤해졌어요. 주춤해지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이게 또 새로운 도전이었겠네요. 몇 년 됐어요? 2년 조금 안 됐거든요. 별로 안 됐네요. 네. 대표님도 보니까 20년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난 기록이거든요. 최근에 24만이 이제 됐는데 처음에는 막 속도가 안 붙다가 내가 이걸 꾸준히 지속해 왔을 때 그때 결과가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계속 올린 거네. 네. 하지만 올렸을 때 반응이 없으면 방향은 계속 바꿨죠. 오늘 계획이 광고 들어온 거 있으면 광고 확인을 한번 해보거든요. 처음엔 DM으로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채팅 문의를 받고 있어요. 광고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이렇게 광고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개수는 다르지만 톡이 쌓여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몇 건이 의뢰가 좀 들어와요, 하루에? 9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촬영하고 이렇게 다 혼자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답변을 좀 해드리고 또 대답을 좀 해드리고. 대표님, 돈이 벌리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진짜 간단하거든요. 먹는 게 있잖아요. 그걸 영상으로 담아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영상 컷을 편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 업로드하고 간단한 위치, 설명 이렇게만 적으면 끝. 그리고 나서 반응이 막 와요. 그러면은 DM으로 점장님들이 연락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 조회수로 돈 버는 건 아니네요. 조회수로 벌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인스타 수익화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릴스 수익화보다는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은 어제 온 채팅방이 지금 한 7개. 다양한 지역에서 연락이 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영상 사용 비용. 2차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비용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내고 사용을 하시거든요. 너무 돈돈거리면 좀 그러는데 지금 하루에 100만 원을 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쉬려고 하거든요. 주말 외에는 하루에 한 건씩 계속. 지금 시간이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촬영한다고요? 제 개인적인 컨텐츠 좀 찍어보려고 막 지인들이 특이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베트남에서 지인들이 막 이런 거 있으면 막 사서 보내주고 중국에서 이상한 거 희귀한 거 사다 주고 여기다가도 뭐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한 1년 6개월 전에 성과가 없었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보면서 아, 나 진짜 이래서 또 열심히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죠. 본인한테 편지 쓴 거네요? 네, 1년 뒤에 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조금 상황들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도 있고 그땐 진짜 모이는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있어요. 부모님은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나이에 닭발 같은 거 먹으면서 지금 이거 할 때냐. 이것저것 특이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 처음 본 것들이 많은데. 이건 뭔지 알아요? 오리혀예요. 오리혀를 왜 먹어요? 베트남에서 먹어봤는데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이거는 제 촬영 장비인데 대표면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찍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공짜로 밥 먹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뭐 협찬 주는데 그냥 한번 먹어보자 이런 거였어요? 네, 생활비 좀 아낄 수 있고 하겠지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으러 다니고 계속 찍어 올렸고 어느 순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쭉쭉쭉쭉 가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 100. 이게 일이 좋은 게 투자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 5만 원? 대표면 투자금액 5만 원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카메라 조명으로 했어요. 따로 뭐 카메라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그냥 하면 되는 네, 거니까. 맞아요. 근데 딱히 뭐 별게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요. 제가 지금 24만까지 온 이유는 광고 외에도 푸드 소재로 다양하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푸드 컨텐츠로 이렇게 또 재미도 주고 또 정보 제공도 좀 해주고 이것 또한 저희 인지도를 높이는 거고 멀리 봤을 때는 아, 더 좋은 거구나. 그렇죠. 이거는 오리혀, 이거는 오리목. 한약 냄새. 오케이. 촬영 금방 끝나네요. 촬영 진짜 간단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막 접근성이 엄청 높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죠, 솔직히. 그래요? 저도 처음엔 투잡으로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네. 저녁에 친구랑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나오면은 계산 안 하고 협찬이고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그냥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돈이 되니까 친구도 신기해하면서 야, 나도 해볼까? 하더라고. 주변에 하는 사람 좀 있어요? 이따가 올지 모르겠는데 지인 동생이 이제 제 일을 배우러 와요? 네, 배우러 와요. 그 친구는 게다가 핸드폰도 잘 만질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몇 번 알려주니까 편집해서 보내더라고요. 음성까지 입혀가지고. 대표면 친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완전요. 아, 갈아입으신 거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들고 가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촬영하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타시고. 대중교통 이렇게 이용하시고 택시 타시고 가는 거예요? 네, 택시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또 편집을 하고 원래 차가 있었는데 운전할 땐 편집을 못하니까 차를 아버지 집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또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장점이죠. 핸드폰으로 편집을 한다는 게 너무 좋죠. 많이 찾으시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님 원래 편집을 해보셨어요? 저 완전 진짜 똥손이에요. 천천히 이제 수익화가 생기면 자동으로 열정이 생기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1대4 메뉴에 대해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일단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메뉴부터. 어쩌다가 식당까지 가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콘텐츠를 올려놓은 걸 보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영상을 찍어서 조금 좋은 기획으로 올리기만 하면 이게 수익이 되는구나. 편집 어떤 거예요 이게? 이거는 캣컷인데요. 좀 업그레이드 돼서 잘 나와가지고 푸디들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러면 대표님 이게 네. 보통 편집하면 다 완성되는데 몇 시간 걸려요? 영상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길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집중해서 하면은 한 1시간? 저기다. 아, 홍간의 대패.
오늘은 여기가 세 번째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세 번째요? 네. 보통 네이밍이 있는 데서 촬영하면 좋아서 저기서 촬영을 합니다. 그 오늘 컨셉은 뭐예요? 오늘은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제가 옆에서 맛있게 먹는 역할을 아, 세팅을 이제 좀 해볼게요. 아 세팅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혼자? 네, 다 제가 그냥 하면 되죠. 뭐. 세팅이라고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고 근데 이게 먹스타그램이 어떻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수익을 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이제 협찬만 주시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광고 비용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또 집에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조금 살짝 다르신 것 같아서 좀 프로페셔널한가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총대를 맨 거죠 여기서는. 아, 대표님들이 하겠다는데 또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 일이니까. 아 그렇죠. 제가 컨셉 잡은 대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게를 되게 많이 돌아다녔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돌아다녔어요? 영상이 1000개가 넘잖아요. 지금 900개 되지 않아요? 엄청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요? 900개요? 네. 그래서 더 재밌는 곳이었어요. 전국 여행을 하거든요. 온 거 왔어? 네. 지금 이제 같이 제 일을 배우고 있는 동생이에요. 뭘 배우시는 거예요? 제 계정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방법. 아, 먹스타그램? 네. 진짜 조명 하나 설치하고 핸드폰 설치하고 끝. 오늘은 시청에 점심에 줄 서는 맛집에 왔어요. 두꺼운 거 먹다가 얇은 거 절대 못 먹어요. 여기 고깃집이에요, 부대찌개집. 저희 고깃집인데 부대찌개하고 두루찌개 같이 팔고 있어요. 와. 이거 있죠? 끝난 거예요? 이건 완전 끝났고 오늘 이것저것 막 이렇게 준비한다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원래는 한 1시간입니다. 이제 친구 코칭 같은 거 어떻게 찍는지 한번 봐주려고. 혼자 먹는 컨셉을 좀 찍었어요? 올리는 것까지. 올려놓고 찍는 것보다 올리고 있는 거를 찍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먹는 컷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맛있어 보이죠? 끓고 있잖아. 오늘 촬영한 거 영상 총 몇 컷 찍었는지 확인해봐요. 18개네. 저번에 장어 찍을 때 몇 개 찍었어요? 장어 나한테 메일 보낼 때 60 몇 개 보내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 15컷에서 다 끝났거든요. 이러면 편집 시간 1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찍을 때 잘 찍으면 돼요. 네, 수고하세요. 어디 가요, 선생님? 제 옛날에 광고 촬영했던 곳인데 마케팅 팁을 또 줘가지고 릴스 영상으로 엄청 지금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오늘 촬영 어땠어요?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하게 찍을 수 있을지 좋은 팁들을 알려주시고 발전할 수 있게 됐어요. 이때로 몇 번 도움 받았는데 말씀드렸듯이 한 60개 찍다가 지금 15개, 16개 찍으니까 완전 효율적인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최규민 씨고 푸르파파 대표님. 안녕하세요. 일기 제자인 거죠? 네, 이게 제자. 지금 푸르파파가 몇 호점까지죠? 16개. 그러면 16개 전에 이걸 배워가지고 확장한 거예요? 맞아요. 영상이 조회수 잘 떠서 500만까지 나오가지고 그때 가맹문의가 좀 많이 들어요. 조회수가 많다고 가맹문의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또 알려지기도 하고 호감도가 생기고 브랜드가 이제 스토리가 좋아요. 푸르파파는 주력은 아이스크림 라떼 3,500원. 그거에 대해 홍보를 많이 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가 터지고 나서 실감하는 게 뭐냐면은 저보다 이 친구를 길가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덕분에 연예인 꿈도 살짝 있었어요. 귀여워 귀여워. 딱 들어가서 보면 375만. 대표님도 해서 170만 나왔죠? 눈으로 보니까 네. 영상이라는 게 찍는 건 쉬운데 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아요. 찍는 걸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게 지금 일기 제자의 결과물이잖아요, 지금.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한 친구. 저희가 주력인 아이템인데 이걸 어떻게 풀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이게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1000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운서님이 유쾌하게 유머스럽게 푸니까 조회수가 30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잘 나온 거를 계속 모티브 해보자 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영상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만, 30만 터지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영상 조회수 터지면 일단 줄 서는 속도가 달라요. 줄을 쓰니까 당연히 가맹문이 오는 거죠. 완전 운이는 아니에요 지금. 의미있죠. 그 이후로 계속 인플루언서 마케팅 접목하고 지금 망원동에도 오픈하는 이번에 망원동에 작게 빵집 하나 차리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찍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찍는 거 되게 쉽거든요. 처음 올리기 전에 누나가 너가 이쁘고 잘생긴 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라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망가져 그러면 저도 공유를 하던가 저장을 하던가 보거든요. 너가 잘생기려 하지 마.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고 카톡을 보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또 보내요. 그럼 이렇게 해봐 했을 때 감이 점점 잡히고 영상의 퀄리티가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조회수가 잘 나온다 라는 걸 좀 터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영상 마케팅으로 그 매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여기 지점은 150에서 200이 넘어요. 근데 영상이 저번 달에 저가 축구장에서 먹방한 게 200만 정도 넘었는데 오늘도 400을 찍었거든요. 거의 2배를 점인 거죠. 진짜 마케팅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어도 얘를 모르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좋은 아이템에 대한 홍보까지 잘 되면 이게 콜라보 현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오픈식 갈게. 감사합니다. 축하해.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와,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진짜 네. 뿌듯하다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 일과가 끝나고 딱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제 일정은 다 끝난 거예요? 네, 너무 쉽게 돈 벌었나? 근데 되게 열심히 네. 집중해서 찍었고, 와. 가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되게 기본적으로 맛있게 드시네요. 잘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먹어보는 놈이 먹는다고 먹다 보면 맛있게 먹게 돼 있어요. 아, 제가 찍었을 때 먹을 때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먹을 때가 제일 예뻐.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대표님처럼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초반에 한 100만 원 정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좋은 컨텐츠의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다 보면은 반응이 되게 좋고 조회수도 좋고 내가 약간 원하는 결인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분을 찾아서 편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대표님 거 따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실제로 저를 따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디테일은 아무도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또 따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게 돼 있어요. 저도 좋은 사람들 거 배우고 하죠. 그러고 나면은 어느 정도 되게 안정되고 괜찮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영상에. 그때부터 제가 제안을 해도 돼요. 또 협찬 같은 걸 던지면서 또 추가로 금액이 부는 업체도 많아요. 뒤돌아보면 전 지금보다 잘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는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본 적은 전혀 없었고 통장에 계속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 그리고 쇼핑몰 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난 적도 있었고 직원 월급 다 주면은 그냥 제 손에 들어오는 거는 아예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메꿨던 적도 있었고 이 전 직업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했을 때도 정말 전전긍긍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을 따려고 원래 기존에 30만 원의 페이인데 돈 부족하면 할게요. 10만 원 해? 네,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를 낮춰가면서 일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잘 됐나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마지막 선택한 걸 꾸준히 안 하면은 저 부산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아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부산 사람이에요. 아, 서울에서 지낸 지 이제 10년 넘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 나이가 지났어요. 이미 제 친구들은 아기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1년만 제대로 해보자. 근데 안 되면은 그냥 고향 돌아가서 아버지랑 시골에 꿀 양봉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뭐 하냐고 너 지금 나이 차는데 그냥 와가지고 성인 다 봐서 시집이나 가라고 아버지 일 도우면서. 근데 그만큼 후퇴가 없었어 인생에. 그래서 1년 걸어서 진짜 해보자.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한 거예요. 뭘 못해라는 마음으로. 대표님이 이제 간절한 것도 있었네요 보니까. 뭐든 간절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간절하면은 될 일도 더 빨리 돼요. 막 사람들처럼 막 기술이 막 있거나 이런 이거는 건 기술이 아니어도. 없어도 돼요. 그리고 100만 원 어떻게 버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다가가면 돼요. 처음에는 내가 몸값이 높기 전에는 먼저 제안할 수 있죠. 저는 사실 다가갔어요. 저 이런 컨텐츠 촬영하고 있고 이런 컨셉으로 찍어 드릴 건데 비용 한 7만 원 정도에 제가 진행을 해드리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해봤어요. 없어서 굶어 죽겠는데 쪽팔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니까
빛나지 않았던 삶이 되게 빛난 느낌이에요. 짠하시죠? 네. 그리고 저는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었는데 진짜 체감으로 필요했던 순간이 가족들 다쳤을 때. 어머니가 2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26살 때 아픈 걸 알고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치료비를 저희 가족의 손에서 다 해결을 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에 빚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또 아버지도 또 사고가 크게 나시고 그냥 그 돈이 지겹기도 한데 돈을 안 사랑할 수 없겠더라고. 돈이 안 필요한 순간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고 뭘 해서 돈을 벌지.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협찬으로 시작을 하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으로 단순히 시작했다가 아 이거 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하니까 많이 벌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오히려 돈 안 거리고 좀 자유로워. 근데 지금도 징크스가 뭐냐면은 저는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도 막 소비하지 않아요. 제가 저를 꾸미는데 네일을 하거나 신발을 하거나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빛이 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멋있는 사람이네요. 그냥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를까 하는 불안함. 재능이 없는 아주 평범한 저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근데 할 거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시나요? 네.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로 보람있고 또 이렇게 질문 속에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더 영향력 있게 잘 성장해 나가야겠나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앞으로의 1년의 대표님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금 더 탄탄하게 브랜딩 되어 있으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와 같은 친구들을 또 많이 양성해내는 거. 정말 맛있는 맛집들이 많은데 마케팅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또 브랜딩 되면 또 협업할 수 있는 브랜드도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대표님을 멘토 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대표님처럼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한테 또 한마디 남길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본인을 믿는 게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시작했던 것처럼요. 네. 있었던 거는 그냥 간절함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믿었던 게 그때 그게 나한테 큰 재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내가 브랜드가 되면은 학력이나 경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올곧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만들어왔던 그런 재능들 그리고 매력들 그런 거에 박수를 치거든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저를 불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게 감사하고 또 가끔 알아봐 주시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네요. 제가 일하고 나서는. 제가 대표님하고 오늘 하루 동안 보냈을 때는 되게 작은 거에 또 반응을 하고 시도를 했다라는 게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그 꿈을 비웃을지라. 맞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큰 거에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돈이 벌리는 게 작은 거에서 시작됐거든요. 3만 원, 5만 원, 7만 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빠른 시간에 성장될지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주셨던 협찬해주셨던 분들, 작은 비용에도 저한테 광고를 맡겨주셨던 분 그런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마지막으로 과거에 편지를 썼었잖아요. 미래의 편지를 또 남겼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는 일이 생겨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왔고 미래도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지. 물론 힘들 때도 많을 거야. 하지만 그냥 똑같은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이런 마음으로 올곧이 살아간다면 더 좋은 사람들하고 더 성공을 나누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과거의 그 친구한테는 뭐라고 한마디로 해주고 싶어요? 수고 많았어. 너라서 할 수 있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왜냐면 앞으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큰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나아갈 거니까. 지원서 더 대박 나세요.